수록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랄 해저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기본 계획 세울 때 좀 취약지구를 집어넣고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사실. 연간 예를 들어 수재 피해로 복구 비용 지원하는 예산이 대충 연간 얼마 정도 돼요? 국가하천 말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한 2천억 정도 예비비로 좀 그 정도, 편성을 하고 정도밖에 안 있습니다. 돼? 매년 더 많습니다.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조 단위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최근에는. 수천억 단위 예. 매년. 예. 어쨌든 그거를 좀 위험성이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좀 해가지고 하다못해 특별교부세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런 데부터 방어를 미리 해놓는 게 좀 피해를 줄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재정적 측면에서도. 그래서 행안부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의항을 했을 때 매년 보니까 한 1조 원 정도의 투자가 되는데 그 1조 원이 치수 사업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 친수 사업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좀 더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그 교부세 말씀하신 교부세하고 인센티브하고 연결하는 구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대통령 이제 기후 1차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이 취약한지 이런 거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분야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중점구역으로 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재정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기존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나눠서 국가는 무조건 국가가 지원해주고 지방하천은 아예 지원을 안 해주다가 최근에 이제 지금 실장이 말한 것처럼 국가하천에도 지방하천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일부 국가가 지금 지원해주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오히려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가 조금 미리 지원을 해줘서 그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재정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일단 기초 자료나 아니면 학술적인 논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환경부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재정 지출이나 이런 문제는 행안부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할 일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좀 분석이라도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환경부 쪽에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상황이 심각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수재 방어 시설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대구 지역의 식수 문제, 상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뭐 안동근무를 쓸 거냐, 어디더라 또? 해평치수장. 해평인지. 네. 구미 걸 할 거냐, 뭐 그 하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인근을 지나는 낙동강의 복류수? 네, 복류수와 강변여가수. 강변여가수를 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낫다라는 결론에 내부적으로 이르렀나 봐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대구 쪽의 현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사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학술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그 강변여가수, 그다음에 복류수라고 하는 걸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런 거예요? 네, 필터링을 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올라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플랜트 시설을 지어서 직접 대구 시민들이 그걸 보고 일부 치수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파일럿 플랜트를 만들어서 시험 시설을 그 실증을 하고 검증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구 취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복류수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강바닥 밑으로 흘러가는 물을 말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강바닥에서 일종의 필터 기능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 밑에서 강의 바닥, 강바닥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 그렇습니다. 강바닥의 지하수를 네. 복류수라고 하고 강변여가수는 이런 비슷한 형식을 강변에 만들어 가지고 네, 물을 걸러서 취수한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거의 1급수에 가깝다. 네. 구미 강물보다 더 깨끗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표충수보다 훨씬 깨끗한 것은 이미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동댐 물보다 더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도수관로 길이도 훨씬 짧고요. 가까운 데서 취소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그럼 있는 뭐 것 이거 같습니다. 어디로 뭐 할지 뭐 장거리 그 뭐 급수가 아닌가요? 송수관 네. 그거 만들 필요도 없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낙동강 본류 수지를 원천 개선하는 데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그 식수 가지고 맨날 고생하는 대구 시민들 생각해서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그 울주 암각화 보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동네 물 관련돼서 온갖 복잡하게 남마처럼 얽힌 게 다 해결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는 게 부산인데요. 부산 문제. 부산은 조금 취소는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만 원천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네.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산하 기관들 중에 발전소들 있잖아요. 원래 한전이 가지고 있던 거를 남쪽, 동쪽, 뭐 중앙 뭐 이렇게 막 찢어 가지고 발전 자회사를 5개 만들었어요? 4개? 5개, 5개? 한수원까지 포함하면 6개입니다. 한수원까지 6개. 그런데 이 각계 발전 자회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걸 왜 나눠놨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좀 어때요? 왜 저기 당시에 발전 회사를 발전과 판매를 구별하고 송배전을 구별하면서 발전사들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나면서 이게 민영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고 해서 어정쩡하게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고 멈췄습니다. 가다가 멈췄어요? 네, 돌아오지도 못하고 네, 괜히 사장만 5명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눈 것도 내가 이게 뭔 기준인지 잘 모르겠던데.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남동발전. 남동발전은 발전시설을 5개가,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둘, 넷, 여섯, 7개 가지고 있어요? 네, 남동발전 강기현 사장입니다. 7개 가지고 있는가 봐요? 네, 7개입니다. 분당발전본부는 지역난방공사 있는 거기 있는 네, 그거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같은데 발전 부분은 남동이 하고 남동이 있고, 하고 네, 난방 부분은 지역난방공사가 네, 하고 그렇습니다. 싸울 일 없어요? 똑같은 시설 잘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시설을 우리 거를 이제 열이 나오면 전기 생산하고 열이 나오면 그걸 대신 팔아주니까 저희네들은 일거양득입니다.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는 경계가 접하는 거죠. 네, 붙어 있습니다. 뭐 관리 붙어 있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문제나 이런 거는 그 시설은- 명확하게 분담이 돼 있나 보죠? 예, 시설은 뭐 서로 이제 이게 공용으로 쓰는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발전을 발전대로 또 그 난방은 난방대로 하니까요. 여기는 보니까 발전 시설 중에 4개가 석탄 발전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삼천포 다른 발전 자회사들은 석탄 발전소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지금 있습니다. 많이 이제 네. 다른 발전 자회사 분들은 이 유연탄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죠.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 아마 남동발전이 지금 최고 많이 아. 석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탄 그러면 발전. 남동발전은 석탄 발전소 중심으로 갈랐던 거예요? 네, 아마 그것이 연도가 지금 많이 남아서 지금 보존되고 있고. 여하튼간에 그때 남은- 당시에 나눌 때는 네. 남동발전은 석탄 발전소 중심 대체 네, 이렇게 거의 석탄입니다. 아, 그랬던 거예요? 네. 다른 발전소도 대략 발전소 기기별로 대략 한 6개도 8개씩의 석탄 발전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한쪽으로 모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임의로 쪼갠 것 같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네. 두부 자르듯이 적당하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2차관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하면서 발전 경쟁 먼저 해야 되겠다. 경쟁을 하겠다고? 예,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가스 발전소하고 당시에 있던 가스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균형 있게 적당히 나눠서 나눈- 경쟁을 예, 시키자. 나눈 겁니다. 지금 어때 경쟁 효과는 있어요?
일정 정도 뭐 발전 경쟁이 발전사들끼리 경쟁. 구매를 좀 한국전력이 하고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쟁 효과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단 좀 그러니까 경쟁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원료를 뭐 조달하는데 좀 싸게 한 군데서 좀 구매를 하면 거기에 이제 경쟁을 해서 단가 경쟁해서 네. 원료 가격을 낮춰야지 전력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저런 문제는 예를 들면 경쟁을 시키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경쟁하다가 산재 사고 많이 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 네, 그런 것들은 최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뭐 하도급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그러니까 모니터링해서 결국 그게 못하게 좀 하고 있고요.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 게 일종의 부작용. 결국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인력을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외주를 주느냐 이런 거 막 경쟁하다가 결국 산재 사고 많이 나고 우는 사람 많이 생기고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단가 경쟁을 위해서 원료 경쟁을 하는 거는 저희는 조금 장려합니다만 합리적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인건비 경쟁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들은 절대 못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균 씨 사망 사건 같은 경우를 분석해 봤더니요. 네. 사실상 이제 본사가 운영해야 될 것을 위탁을 줬고 그 위탁 업체가 그 김영균 씨에 대한 월급 급여를 계산해서 줬는데 실제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대략 한 4,500만 원 됐습니다만 실제로 김영균 씨가 받았던 돈이 200만 원대였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용역 회사의 관리자들 몫으로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가고 민간인 돈을 덜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서 중간 착취가 벌어져서 그런 그런다.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 관리 부실인데 결국은 그 부분에 관한 거라면 인건비를 줄여서 무슨 경영을 효율화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결국 중간에 떼먹는 게 많다 보니까 결국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말이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좀 정신 차리고 좀 관리를 잘하면 피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문제는. 근데 본질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쟁은 계속 되겠죠. 전력시장 구조로서는 전체 원가 경쟁의 95% 이상이 원료 경쟁입니다. 원료 경쟁이. 이 때문에 아마 그 인건비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있겠지만 뭐 좀 분리해서 접근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기업적 요소가 좀 크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